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대응할 틈도 없이 전례 없는 공격 감행? 최근 러시아는 전략 폭격기 TU-9MS를 사용해 이르쿠츠크주 벨라야 기지를 출발. 우크라이나로부터 약 3.800km 떨어진 거리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오픈소스 정보기관 AMK 매핑에 따르면 7월 18일 2대의 TU-9MS 가 벨라야에서 이륙했고 2대의 IL-78 공중급유기와 함께 러시아 영공을 횡단하는 장거리 임무를 수행했다. 수시간의 비행과 공중급유 후 이 비행 편대는 보통 미사일 발사 기지로 이용되는 사라토프주 엥겔스시 근처 지역에 도달했다. 이곳에서 약 9발이 KH-101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높은 정밀도로 전략적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다. 임무 완료 후 폭격기와 급유기 모두 엥겔스-2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이번 작전에서 주목할 점은 발사된 미사일의 수가 아니라 발사 방식이다. 러시아는 기존의 서부 기지가 아닌 내륙 깊숙한 외딴 지역에서 출발지를 택했다. 벨라야 기지는 시베리아 동부의 외진 지역에 위치하며 과거에는 공습 출발지로 알려진 적이 없는 곳이다. 이 움직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감시체계를 혼란시키고 공격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전략은 단순한 기습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 전략 폭격기 편대를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공군기지를 여러 차례 공격했으며 특히 전선 근처 기지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벨라야처럼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거리 밖에 있는 지역에서의 작전은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번 공습에 사용된 KH-101 순항 미사일은 2.500km 이상 비행 가능한 장거리 첨단 무기로 관성 유도 시스템과 GPS를 결합해 목표를 정밀 타격하며 레이더 회피 기능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서 타격한 구체적인 목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KH-101은 일반적으로 군사 인프라 또는 전략 지휘소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또한 TU-9MS와 IL-78위 협업은 러시아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 있다는 신호다. 공중급유기는 폭격기가 장시간 공중에서 임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줘 러시아 영토 어디서든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전략적으로도 벨라야 기지를 발사 기지로 활용한 것은 러시아의 유연한 전투 사고를 보여준다. 향후 모스크바는 기존의 기지와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번갈아 활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분산시키고 감시 레이더망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는 이제 자국 영공 어디든지 공격이 날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공격은 시베리아처럼 먼 곳에서도 가능하며 이는 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반공부대에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지속적인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든다. 푸틴 대통령, 러시아 주권에 대한 위협 언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주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기술적 자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20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석유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자국 내 생산을 포기한 채 수입 제품에 의존할 경우 주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방송 RT가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수십 년에 걸친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 국산화 노력을 옹호하면서 이는 경제 및 정치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대에 정부 내 많은 동료들이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고 수입 차량에 의존하자고 주장했지만 그는 이에 반대했다고 회상했다. 기술적 자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석유 가스 수익으로 모든 것을 구입하려 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그들이 서방이 우리를 석유 가스에서 배제하려 한다면 러시아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주권도 상실할 것입니다. 라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다. 푸틴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발전 노력은 서방 파트너들과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에게 러시아 내 조립 공장 설립 허가가 주어졌다. 201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 정부는 점차 국산화 요건을 강화해 제조사들이 러시아에서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매우 진지한 과정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실효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서 다수의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RT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57만 1천 대의 신차를 판매했으며 48% 증가,
이 중 라다 브랜드가 약 28%, 436.155대를 차지하며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자동차 산업을 직접 홍보하며 자주 라다와 카마즈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그는 대통령 차량으로 러시아 고급 브랜드인 아우로스의 리무진을 사용하고 있다. 2024년 푸틴 대통령은 아우로스 리무진 차량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바레인 국왕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에게 선물했다. 강력한 화력, 러시아 활공폭탄, 우크라이나 군사 거점 정밀 타격.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의 활공폭탄이 도네츠크의 제레니 게이아이 정착지 인근과 수미 방향 콘드라토브카 정착지 인근의 우크라이나 군사 거점을 정확히 타격해 파괴했다. 최근 러시아의 키이우,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전투작전을 담은 여러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다. 10개의 영상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친 자폭형 FPV 드론, 수류탄 투하 드론, 요격 드론의 공격 장면이 담겨 있으며 이는 도네츠크 및 기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 진지를 겨냥한 것이다. 그중 하나는 미국산 대포병 레이더 TPQ-50을 파괴한 공격이었다. 또한 2개의 영상은 도네츠크의 젤레니가이 인근과 수미 방향 콘드라토프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겨냥한 공습을 보여준다. 이들 공습은 UMPK 키트를 장착한 유도 활공폭탄으로 수행되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AFU-이 사용하는 연료 기반 시설, 무인기, UAV, 제작 공장, 우크라이나군 및 외국 용병 부대의 임시 배치 지역 등 148개 지역을 동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 방공부대는 같은 기간 동안 유도 활공폭탄 2발, 미국산 하이마스, HIMARS, 로켓 4발, 체코산 뱀파이어 로켓, 고정익 드론 364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 군사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는 총 664대의 항공기, 283대의 헬리콥터, 71.066기의 드론, 619개의 방공 시스템, 24.277대의 전차 및 장갑차, 1.577개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27.593문의 포병 무기, 38.459대의 군수 차량을 잃었다고 한다.